구강 외계 행성계와 외계 생명체 탐사 2, 3점 테스트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표는 여러 가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을 이제 가나다로 표현을 했는데, 자, 가를 먼저 볼게요. 자, 가, 별은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 이용한 거구나. 나는 밝기가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따라서 얘는 식현상이죠. 자, 다는 코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중심별을 가리고 행성을 직접 촬영한다. 그러니까 얘는 직접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외계 행성계를 탐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는 3가지를 배웠는데 직접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그래프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코로나 그래프는 우리 태양 있죠. 태양을 가려놓은 뭔가 식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일식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가려주면은요, 옆에 이렇게 하얀색에 이렇게 뭔가 뿜어져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코로나라고 해요. 코로나. 그래서 태양의 대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태양의 대기만을 보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광구, 표면은 가려놓는다면 행성을 더 잘 관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는 직접 촬영법입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별의 시선 속도 변화는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반지름과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시선 속도 변화와 반지름을 관련시킬 필요 없습니다. 니은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식현상이죠. 디귿 주로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하여 행성을 촬영한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디귿은 맞다 라고 해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온도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자, 2번을 보니까 다음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한 바퀴 공전하는데 서로 다른 세 시기 A, B, C를 이제 관측한 모습이고요. B와 C 시기는 A 시기보다 나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A 다음에 이제 B냐 혹은 C냐 요거를 하면 되는데, 자, A, B, C 나와져 있습니다. 자, A부터 볼 건데요. 적색 편의가 최대이다. B는 행성 사이의 거리가 최대이다. 디귿은 시선 속도가 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외계 행성계 문제 풀 때, 특히 시선 속도 문제와 식현상 문제를 풀 때는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행성계가 있고, 좀 예쁘게 그려볼게 다시. 행성계가 지나다니는 공전 궤도와 이제 별이 지나다니는 공전 궤도를 봤을 때, 자, 여러분 A를 보니까요, 적색 편의가 최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후퇴하는 공전 속도 자체가 후퇴하는 속도로 나타나야겠죠. 자, 근데 우선은 우리가 여기에서는 공전 궤도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시계 방향이어도 상관없고요, 반시계 방향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2버전으로 해보셔도 좋은데 결과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보편적인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중심별의 적색 편의가 최대니까 후퇴하는 게 가장 최대일 때를 물어보는 거죠. 후퇴하는 게 최대일 때. 따라서 여기가 A 지점이겠죠. 별의 A 지점. 자, 그러면 행성은 그 반대편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B를 봅시다.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최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구에 우리 관측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 관측자가 여기 있다라고 세우시고, 자, 관측자랑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어야 되니까 행성이 여기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별은 그 반대편, 여기에 별이 있겠죠. 그 다음에 C 중심별의 시선 속도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문제를 보니까 B와 C 시기는 A보다 나중이래요. 자, 그러면 B와 C 시기는 A보다 나중이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다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얘가 먼저 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근데 B가 와도 되고 두 번째 시기로 C가 와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시선 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2가지 위치가 있어요. 요쪽에 있는 위치, 요쪽 B가 있는 위치, 2개의 위치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미 B는 설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C가 여기 있겠구나. 자, 그러면 그 반대편에 C가 있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A, B, C가 다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미 B가 결정됐잖아. 저 자리. 그러니까 나머지 시선 속도 0인 자리는 지금 선생님이 그려놓은 C 자리인 거죠. 자, 그러면 시계를 봐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C가 2번째고 세 번째가 B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 순서는 A, B, C가 아니라 A, C, B가 됩니다. 니은 B 무렵에 행성에 의한 식현상이 일어난다. 식현상이 일어나려면 별이 뒤에 있고 내 관측자 시선으로 봤을 때 별이 뒤에 있고 행성이 앞에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런 시기가 C네요. 그러니까 C 무렵에 식현상이 일어나고요. 디귿 C 전후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C로 오기 전이 지금 A 상황이죠. A 상황은 관측자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로 시선 속도가 보일 거고 자 C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이쪽으로 오겠죠. A의 반대편으로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디귿으로 풀이해주면 됩니다. 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 이런 시선속도 문제, 식현상 문제는요. 단순하게 글만 봐서는 잘 추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저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고 한다면 많은 문제를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되어 있어서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기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현상이나 시선속도 문제가 나올 때마다 T1 시기는 어떤 상황이지? T2 시기는 어떤 상황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을 볼 건데 3번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관측한 중심별의 밝기 변화. 밝기 변화면 우리 생각나는 게 식현상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A와 B의 밝기 변화는 행성 라지 A와 라지 B에 의한 식현상을 나타냈으며 라지 A와 라지 B는 원궤도를 공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스몰 a와 스몰 b가 밝기 변화를 뜻하고 있는데 얘가 행성 A에 의한 것, 얘가 행성 B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보니까 행성의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스몰 a와 스몰 b 지금 밝기 감소한 양을 보니까 누가 더 많이 감소했어요? 스몰 b가 더 감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누가 훨씬 큰 거예요? 라지 b가 큰 거죠. 그러니까 기억 맞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개념에서 뭐라고 공부했냐면 밝기가 감소하느냐? 밝기 감소는 행성 반지름의 제곱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별이 이렇게 있고 이제 행성이 가리겠죠. 자, 행성이 가릴 건데 얘들아 우리 가리는 건 뭐냐면 이 행성의 면적만큼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둔다면 행성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어. 2배가. R에서 2R이 됐어. 그러면은 이 R을 넣어보면은 여러분 파이 R제곱에 2R 넣으면 4파이 R제곱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2배로 변했을 때 밝기 감소는 4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성의 반지름 제곱에 해당하는구나 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은 지금 쉽게 나온 거예요. 자, 니은 공전 주기는 A가 B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별이 여기 있고 우리 시선은 여기 있고 우리 눈. 자, 그랬을 때 A가 요 자리에 올 때 식현상 한번 일어날 거고 B가 이 자리에 올 때 식현상이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별이 뒤에 있고 A가 앞에 B가 앞에 요런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 1회의 식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스몰 A 일어난 게 여기에서 한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얘가 요 지점, 여기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시간이 1번과 2번만큼의 시간이 즉 공전 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B는 같은 상황에서 보니 B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죠. 여러분 누가 더 공전 주기가 길어요? B가 더 공전 주기가 길기 때문에 A가 B보다 길다. 틀렸죠. 자, 디귿 값이다. 2t일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플러스 값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요것도 해보면 자, 얘 여러분 보니까 지금 2t일 때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2t일 때 보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행성 B가 자, 원래는 별이 여기 있어. 별은 뒤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행성 A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성 B가 가렸다가 끝난 시점이죠. 그럼 행성은 어디로 가?
이렇게 우리가 공전 방향이 반시계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B는 살짝 반시계로 움직일 거고 별도 반시계로 움직이면서 살짝 교차하게 되겠죠. 가려지는 게 없어지겠지. 서로 딱 비껴가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플러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별이요. 지금 반시계로 공전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 나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 계속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은 공전 방향을 계속 반시계로 두고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태양계 있죠? 태양계는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가정을 반시계 방향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공전 방향을 가정해도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시계든 시계든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앞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만약에 공전 방향이 시계인지 반시계인지 안 주어졌다.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시계로 풀어야지 반시계로 풀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정해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보니까요. 지금 우리 나그리만 봐도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용했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가는 행성 스몰 a를 가진 별 라지 a가 별 b를 앞쪽을 통과하고 있는 모습인데 나와 가는 a 또는 b의 밝기 변화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관측자는요. 먼 천체 저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을 하는데 저 멀리 있는 천체와 나 사이에 중력을 가진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가 중력 렌즈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측하고자 하는 먼 천체는 별 B가 되겠죠. 별 B의 밝기를 관측하는데 별 B와 나 사이에 중력을 가진 별 A가 있기 때문에 중력 렌즈 현상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서 나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렌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이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섞여 있는데 렌즈가 있잖아. 그 렌즈는 빛을 모아서 내가 더 잘 보이게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 중력이 렌즈 역할을 하면서 빛을 휘게 하여 나에게 빛을 모으게 하더라. 내 관측자로 빛을 모으게 하는 효과를 일으키더라. 자, 그러니까 나는 B의 것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는 A, B 관측자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관측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여러분 행성에 의한 거죠. 이게 미세중력 렌즈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A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아니라 스몰 a와 라지 B 관측자가 일직선상에 있어야겠죠. 자, 디귿 행성의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이 탐사 방법을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떤 각도여도 상관없어요. 뭐 30도 경사져도 되고요. 뭐 43도 경사져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이제 5번부터는 지금 이제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생명가능지대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중심별의 질량을 조금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요, 생명가능지대, 생가지.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폭은 넓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중심별의 질량이 커지면 수명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짧아지죠. 수명이 짧아지니까 생명 가능 지대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봐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1.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어디에 있나라고 봤더니 라지 B의 질량이죠. 자, 그랬을 때 생명가능 지대의 범위를 보니 자, 얘는 0.2의 폭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가능 지대 범위 1.2, 2.0, 0.8의 폭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생명가능 지대의 폭이 0.8, B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도 누가 더 클 것이다? B가 더 클 것이다. 기억은 1.2보다 작다. 맞죠? 자, 니은 C의 생명가능 지대 폭은 0.8 AU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똑같이 질량 비교하시면 돼요. 질량을 비교해보니까 C가 질량이 크니 폭도 당연히 C가 크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한 행성이 생명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질량이 작을수록 생명가능 지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더 길어질 거예요. 별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자, 그러니 A가 가장 길다. 질량이 제일 작다. 맞죠? 답은 5번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문제 쉽죠?
자, 6번도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태양의 진화에 따른 생명 가능 지대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태양도요 뭐 현재 이전 과거에 태양의 뭐 질량, 태양의 밝기, 태양의 온도 다를 거고요. 미래에도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들어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자, 기억을 보니까 태양 광도는 점점 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도 넓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광도, 지금 태양의 질량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광도 커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주계열 배웠잖아요. 주계열에서 H알도상에서 왼쪽 위에 있는 주계열들은 질량이 크고 광도도 크고 온도도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 멀어지고 폭 넓어지네, 질량이 커지네, 그러니까 광도 커지고 있구나 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니은 태양으로부터 1AU 거리에서 단위 시간에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점점 많아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잠깐만. 제가 지금 갑자기 얘가 됐다. 자, 보니까 1AU 거리에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AU를 가봅시다. 자, 1AU에서 보니까 자, 단위 시간의 단위 면적당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많아진다. 자,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 있죠. 자, 현재 1AU. 여기가 지금 우리 지구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 정도 되냐면 15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이 정도 1AU 정도 떨어져야 15도 정도를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만큼 받는 거인 거야. 대신에 태양보다 더 가까운 거리, 1AU보다 가까운 거리에는 여기는 온도가 더 뜨겁겠죠. 그쵸? 에너지를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평균 온도 15도 정도 돼야 인간이 살 수 있는데 지금 그 범위가 계속 뒤로 가고 있죠. 요 정도 들어와야 평균 온도 15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AU는 평균 15도인 지점보다 더 태양에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자, 디귿 20억 년 후 지구의 표면의 물은 대부분 고체 상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생명 가능 지대보다 훨씬 가까이 있잖아요. 온도가 뜨겁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고체 상태가 아니라 기체 상태가 될 것이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7번 가볼게요. 자, 표는 별 ABC의 표면 온도와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BC 중에 2개의 별만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봐봐. 우리 주계열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었지. 자, 다시 한번 질량이 클수록 광도 크고요. 온도 높고요. 또 하나 더. 반지름도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도 커져요. 사이즈가 커져요. 자, 근데 A 볼게요. 자, 표면 온도가 1일 때 반지름 1이에요. 그런데 B 봐봐. B는 얘들아, 표면 온도가 줄었지. 근데 반지름은 어떻게 됐어? 되려 커졌네. 이게 주계열의 특징이 맞나? 아니지. 그러니까 B는 주계열이 아닌 거예요. 자, 이제 C 봐요. C. 자, C를 보니까 2로 표면 온도 높아졌네. 그러면 반지름도 어떻게 됐어? 커졌어. 적당히 커졌잖아. 그러니까 주계열은 A와 C에 해당하겠구나 알 수 있겠죠. 선생님, 주계열은 왜 A는 주계열인가요? 라고 하면 태양은 주계열이기 때문에 A 주계열 맞습니다. 자, 요렇게 한 상태로 한번 가볼게요. 기억.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금 질량을 얘들아 따져보면 AC의 질량 따져보면 A보다 지금 C가 더 무거운 거 알 수 있겠죠. 그러고 B도 물어보고 있네요. 근데 여러분 B를 보니까 온도가 어때? 잠시만. A가 B보다 멀다. A가 B보다 멀다.
죄송해요. 오케이. 해결됐어. 얘들아 있잖아. 여기에서 보니까 자, 지금 A는 우리 주계열이죠? 근데 B는 지금 뭐냐면 표면 온도가 낮으면서 반지름은 엄청 크죠? 얘 적색거성이에요, B는. B는 적색거성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A는 이 표면 온도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표면 온도는 좀 어려워지려나? 자, 표면 온도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별이 있다라고 하면 자, 별에서 얘들아 요렇게 단위 면적에서 지금 나오는 에너지가 1인 거예요. 이게 표면 온도예요. 아이고, 표면 온도. 됐어? 자, 그런데 얘 보니까 여러분 B는 얼마큼 나와요? 0.5만큼 나오죠. 그럼 선생님 B가 에너지가 적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 A는 이 1만큼을 반지름이 1이죠. 자, 우리 별의 겉면적 공식이 어떻게 됐냐면 겉면적 공식이 4파이 R제곱이에요. 즉 얘는 이 겉면적의 총합이 얼마야? 4파이인 거야. 1제곱 1 넣어주면 반지름 1이잖아 지금 A가. 그러니까 얘는 이 표면온도 1만큼을 4파이만큼 곱해주면 돼요. 자, 그 에너지와 얘들아 B 봐봐 B. 자, B는 표면온도가 나 다른 색깔로 할게. 표면온도가 0.5야. 0.5인데 지금 반지름은 얼마야? 1000이야. 그럼 겉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4파이에다가 1000의 제곱이지. 즉 600만 파이예요. 0.5를 600만 파이만큼 곱해줘야 돼. 얘들아 당연히 누가 에너지가 많아? B가 많은 거지. 적색거성이 더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 자, 에너지로 따져준다면 에너지로 A와 B를 따져준다면 누가 더 에너지가 많다? B가 더 훨씬 더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 기억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먼 게 아니라 A가 훨씬 멀어요.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B가 C보다 넓다. 얘도 같은 이치죠? 같은 이치니까 얘를 조금 A, B, C로 정리를 해본다면 여기는 C, B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니은 생명가능지대 폭은 B가 C보다 넓다가 맞지. 그렇지. D가 더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한 행성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자, 여러분 그럼 여기 A는 1, C는 2. 누가 더 시간이 많아요? A가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짧다가 아니라 길다라고 해주어야 됩니다. 7번 문제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이 5번 문제와 차이점이 뭐냐면 5번 문제는 주계열성 ABC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계열성에 맞춰서 질량이 크면 광도 크고 이렇게 그냥 따지면 되는데 7번 문제는 지금 주계열만 따지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는 적색거성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지름을 준 거예요. 표면 온도라고 하는 건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겉면적만큼 곱해줬을 때 그 별 자체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에너지가 되겠죠. 그 최종적인 에너지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질량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문제 좋은 문제이고요. 자, 넘겨서 마지막 2점 테스트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보니까 중심별의 우선은 태양계와 글리제 581의 행성계의 생명가능 지대와 공정궤도 반지름을 나타냈는데 자, 여러분 지금 글리제 581 행성계를 보니까 생명가능 지대가 훨씬 가까이 있죠? 그러니 질량을 따져보면 누가 더 클 것이다? 여기 글리제 581 주결이라 나와 있으니까 질량은 태양계가 더 큰 거죠. 자, 그러니 기억 질량은 글리제 581이 태양보다 크다? 아닌 거지. 니은 표면 온도는 글리제 581의 행성 G가 G 어딨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수성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네? 얘들아 있잖아. 거리는 G가 훨씬 가깝지만요. 얘는 생명가능 지대에 있는 거죠. 생명가능 지대에 있는 거지. 내가 아까 여기서 그 예시 들었었지. 여기서 예시 들었잖아.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주는 평균 온도가 얼마냐면 15도라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생명가능 지대에 오는 데 있어서 특정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고. 15도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여러분 수성은 지금 지구가 15도 정도 되는데 15도보다도 훨씬 높은 거지. G가 15도 정도 된다고. 그러니 온도는 누가 더 높을 거다? 수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가능 지대에 있냐, 생명가능 지대보다 가깝냐, 생명가능 지대보다 뭐냐가 온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G가 수성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줘야겠죠? 자, 디귿 글리제 581의 행성 중 동주기 자전으로 인해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동주기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면은요.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에는요. 이제 중심별로 인한 중력에 영향을 받아요. 중력이 야 일로 와 끌어당긴다고. 그러면 자전하는 주기와 그러니까 자전하는 시간과 공전하는 시간이 일치해버려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보이는 우리 달이 그렇거든요. 달이 지구랑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한쪽 면만 보이는 거예요. 동주기 자전에 의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더 가까이 있느냐. 여러분 E 여기 있고요. E가 여기 있어요. F 어딨어? 여기 있어. 누가 더 동주기 자전을 하겠어? 누가 더 거리가 가까워? E가 가깝기 때문에 E가 F보다 높다? 맞습니다. 답은 2번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외계 생명체 문제는요.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파트는 요 행성계 파트. 여기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의 2번 봅시다. 자,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별과 행성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공전하는 동안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구나. 자, 그렇게 해서 긴 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림 그려보자고요. 자, 우리 눈을 아무데나 그려주시면 돼요. 내가 설정하면 돼. 자, T1을 보니까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네요. 그럼 별이 어디 있어야겠어요? 여기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T1.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가 T1이겠지. 자, 2번 갑시다. 자, T2. 자, T2는 지금 보니까 얘들아 T1에서 T4까지 한 번, 두 번, 90도만큼 이동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여러분 공전 방향을 반시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T2.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멀 때 여기가 T3. 그 다음이 T4. 자, 이거를 똑같이 그려주면 T2. 여기다. 행성. 그 다음에 T3. 여기가 T4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문제가 그냥 쫙 풀려요. 기억,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가 별의 스펙트럼의 적색 편이가 T2 무렵에 최대로 나타난다 라고 했죠. 맞네요. 기억 맞아요. 자, 니은 행성의 식현상은 T3 무렵 별을 행성이 가려야 되죠. T3 맞네요. 디귿, 자,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A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져요. 이거 저기 교재에 있어요. 시선 속도 변화가 커지는데 시선 속도의 변화가 커지려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냐면 별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별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얘들아 예를 들면 요 정도 지금 현재 검은색이 현재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면 왜 네모가 나오지?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반지름이 커지니까. 이동량이 많아져. 그렇다 보니 질량이 클수록 A, 거리의 변화의 폭이 커지겠죠. 엄청 가까웠다가 엄청 멀어지잖아. 거리 변화 폭이 커지기 때문에 A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건 디귿 선지가 중요해요. 아,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커지고 시선속도 변화가 커지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풀이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갑시다.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 속한 행성 ABC 공전궤도 반지름과 행성 표면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고 있는 복사 에너지 양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쭉 가보면은요. 자, 여러분 우선은 그래프를 봐보니까 저는 눈에 띄는 알파벳이 누구냐면 바로 C예요. 자, C는 공전궤도 우선은 왜 보니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받고 있는 복사 에너지 양의 상대값인데 지구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죠.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데 에너지를 1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생명 가능 지대의 지표인 거야. 이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이야. 아, 그러고 나서 공전궤도 반지름은 1이잖아. 우리 지구가 지금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져 있잖아. 아, 그러니까 얘가 생명 가능 지대의 지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C는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을 보니까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A를 포함한 행성계가 B를 포함한 행성계보다 넓다라고 되어 있네. 볼까? A를 포함한 행성계가 오케이. 자, 잠깐만. 에너지는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얘들아, 내가 C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 ABC 상황을 다 그려보자. 자, ABC 상황을 다 그려보니까, 자, 얘는 1AU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행성이 받고 있는 에너지가 1만큼이지. 자, 근데 A 봐봐. A는 똑같이 아니네. 1.5만큼 떨어져 있네. 1.5AU만큼 떨어져 있어. 1.5AU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행성이 받는 에너지가 1이야. 야, 얘는 1AU 떨어져 있는데 받는 에너지가 1이지. 근데 얘는 1.5나 떨어져 있는데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C랑 같은 에너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따져보면, 에너지를 따져보면 A, C 누가 더 많아요? A가 더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B를 볼까? B를 비교해야 되는구나. 자, B를 비교해보니까 B는 얘들아 똑같이 C랑 똑같아. 자, C랑 1AU만큼만 떨어졌어. 1AU. 그런데 받는 에너지가 얼마야? 0.5만 받고 있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B는 0.5의 에너지만 받고 있네? 그러면 질량 따져보면 B, C 누가 더 커? C가 C에 있는 중심별이 더 많은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최종 정리해보면 B가 가장 질량이 작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 A 순위겠구나. 자, 그러니 기억, 생명 가능 지대 폭은 A를 포함한 행성계가 B를 포함한 행성계보다 크다? 맞겠죠? 중심별의 광도는 B가 C보다 크다? 아니지. 작다라고 해줘야겠지. 마지막 팁은 B의 표면에 있는 물은 B의 표면에 있는 물은 대부분 기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애들아 있잖아. 우리 지금 C가 생명 가능 지대라니까? 지구 거라고, 지구 거. 근데 얘는 지금 얘들아 지구가 1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 지금 얼마만큼 있어? 0.5. 온도가 높을까? 온도가 낮겠지. 그러니까 기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해주어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6번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여기에서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지구와 비슷한 애가 누군가 C다.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림을 그려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구랑 같은 에너지 받고 있네. 지구랑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 덜 받고 있네. 이걸 가지고 중심별의 질량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